수십 개의 바늘로 찌른 듯한 고통, 불에 타는 듯한 고통까지 느끼고 아주 심각합니다. 뇌염이나 뇌수막염, 얼굴이 돌아가는 수가 있고요. 그 시신경전을 침범해가지고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3대 통증의 하나로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 후유증 역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현호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의 또 다른 복병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대상포진의 그 어떤 합병증이나 그다음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 시원히 많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나와주셨고요. 새로운 얼굴이죠. 정하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새로운 분이랑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네, 제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무서워서 병원은 잘 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이 전문가 분을 뵙고 싶었는데요. 오늘 토닥 패널로서 성심성의껏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오늘 두 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통증의 왕, 대상포진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수식어가 붙은 걸까요, 원장님? 대상포진의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른 듯한 고통 또는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까지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 감전된 듯한 쥐어짜는 듯한 통증까지 느낍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평생 모르고 지나갔으면 할 법한 통증인데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토닥 처음 출연이잖아요. 방송을 위해서 입술 포진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어디? 제대로 준비된 패널이네요. 네, 제대로 준비된 방송인이죠. 그래서 사실 입술에 조금 물집이 하나 잡혔는데도 제가 정말 아프거든요. 입 벌리기도 힘들고 이거에 한 100배 정도 아픈 거죠. 굳이 100배라고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통증의 차원이 큽니다. 단순 포진하고 대상 포진은 조상은 같아요. 단순 포진은 가볍게 연고를 바른다든지 항바이러스제 수일만 섭취만 하면은 완벽하게 날 수 있는 거고요. 대상 포진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그 어떤 치료와 거기에 대한 그 어려움, 난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통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겪어보시겠어요? 아니요. 굳이 그러고 자꾸 싶진 않은 그런 질환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 대상포진 면역력이 약해질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뭐 대상포진은 결국은 뭐 면역력이 가장 저하됐을 때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 층에서 발병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유병률이 높은 분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다음에 암 환자들,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중에서도 뭐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그 화학 치료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분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네. 그럼 뭐 연령대가 좀 어느 정도 이 연령대는 많이 걸린다 하는 게 있나요? 네네. 50대 이상층들이 주로 이러고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뭐 61% 이상이 50대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1.6배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 발병을 많이 하는 이유가 폐경기에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의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염도 이게 있는 건가요? 전염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에 수두를 앓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그 환자의 그 대상포진 환부와 접촉을 했었을 경우에 대상포진으로 바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두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은 남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갖고 있던 수두가 죽지 않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많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본인 스스로 대상포진으로 걸립니다. 네, 그러면 그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두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안 하고요. 정확한 학명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수두와 대상포진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학명으로는 영어로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 예방 접종 같은 거를 맞잖아요. 네. 그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은 나중에 그럼 안 걸리는 건가요? 걸릴 확률이 상당히 적죠. 왜냐하면 일단 그 수두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은 그 유아 시절에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한 번 더 접종을 하게 되면은 대상포진 걸릴 확률이 훨씬 적어지고 그 다음에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경하게 앓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내가. 언제? 이거 지금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는 어머님의 이 세심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릴 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접종은 꼭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포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극심한 통증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친구가 수능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한 경우를 봤는데 이러한 대상포진 우리 몸 어디에 발생하나요? 우리 몸 전신 어디에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은 한쪽 가슴. 한쪽 가슴. 대상포진은 절대로 양측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특이성이 있습니다. 어. 좌측이나 우측의 한쪽 가슴으로 한쪽만. 옵니다. 그리고 어느 머리나 그다음에 허리 요 부위 순으로 이제 보통 이완이율이 높은데요. 전부 다 한쪽으로만 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게 한 번 걸리고 나서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재발률은 좀 낮습니다. 뭐 어떤 보고에서는 1% 미만이라는 보고도 있고, 어떤 보고에서는 뭐 1 내지 3% 정도 된다는 그 보고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는 대상포진이 한번 걸렸던 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걸렸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걸릴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병이 많네요,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포진이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좀 피곤할 때 네. 바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네.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발병이 바로 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의 층이 가장 많이 발병이 되는데요. 면역력이 가장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로한 노동이나 그다음에 수면 부족, 네. 수험생들,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식욕 부진 같은 것 때문에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발병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로한 연애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확실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두는 한번 이제 딱 재발을 하고 그 이후로 재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같은 부위에 계속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은 뭐 입술 주위에 나는데 한 번은 뭐 등 뒤쪽에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입술 주위에 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은 단순포진이라는 아니고. 전 단순한 다른 거예요. 질환이고요. 보통 그 대상포진이 난 부위 외에 재발하는 환자는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두와 대상포진이 참 같은 종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거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통증의 왕 대상포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우, 기대된다.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요. 대상포진이 3대 통증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 날 때 고통, 산통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의 통증. 세 번째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이런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수두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대상포진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두를 앓은 후에 대상포진이 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의 증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몸이 뭐 몸살기나 아니면 전신 권태감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있다가 갑자기 한 4, 5일간 몸의 한쪽, 가슴이든 배든 통증이 쭉 띠를 이루듯이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통증에 일으키는 그 부위들의 발진과 그다음 수포를 볼 수 있습니다. 쭉 띠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한쪽으로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상포진에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을 보면요. 뭐 여기 써 있듯이 주로 뭐 발진이 몸의 한쪽으로만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한쪽으로만 발진이 쭈르륵 나는 경우, 그다음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난다는 얘기죠. 환자가 이제 날카롭고 타는 듯한, 그다음에 뭐 바늘로 수십 개를 한꺼번에 찌르는 듯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번개 맞은 느낌도 든다 그래요. 맞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수두처럼 보이는 그 물집이 생기는 분들, 그다음에 노인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3일 이내에 찾아가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상포진의 원인과 진단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하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내는 것, 그다음에 적절한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 섭취, 이것이 가장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요. 이 대상포진 제발 나에게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통증이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또 다른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하나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 달 이상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만성으로 갈 확률이 많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명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통증 외에 다른 곳으로도 이완들이 많이 되는데요. 뇌막염, 뇌수막염, 그 다음에 뇌염, 그 다음에 눈으로 왔을 때는 실명도 할 수 있고요. 귀 안쪽으로 왔을 때는 한쪽 귀가 마비가 되고 난청이 오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한쪽 이완된 쪽의 반대쪽으로 입이 돌아가는, 입술까지 돌아가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증후군도 앓게 되고요. 뭐 드물게 폐렴, 간염 등도 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무섭네요, 대상포진이.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될 이런 그쵸. 병인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무섭다, 무서워. 그렇다면 혹시 지금껏 원장님이 진료를 한 환자들 가운데 합병증과 함께 온 사례도 있나요? 네, 뭐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뭐 생명이 위협을 받은 경우는 없었고요.
근데 한번 그 저한테 오신 분인데 그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양상을 보니까 오른쪽 그 가슴부터 뒤쪽 등 쪽까지 광범위하게 염증을 동반한 그런 수포를 동반하고 그런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인데요.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억소리를 내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20초에서 30초 동안을. 그리고 난 다음에 펑펑 우시면서 아이고. 내가 6남매를 낳아봤지만 애 하나하나 낳을 때보다 20배도 더 많이 아플 정도로 아프다고 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주로 통증으로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결국은 그 대상포진 예방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50대 이상의 분들, 특히 6세 넘은 분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좀 예방 접종을 했으면 합니다.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완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걸린다 하더라도 좀 아주 경하게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평생 1회입니다. 생각보다 좀 간편하네요. 감기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진짜. 표정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당장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젊으셨을 때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 50세 넘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면역력이 조금 저하되기 때문에 딱 해주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 역시 이 대상포진을 어떻게 예방하는 데는 예방 접종과 또 나중에는 충분한 휴식, 수면 뭐 이런 것들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 이 우리 몸에서 수두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수두가 걸렸던 분들이 결국은 대상포진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대상포진은 말 그대로 수포가 생기는 질환인 거잖아요. 네. 이 수포로 인해서 나중에 생기는 후유증 같은 게 또 있나요? 있습니다. 수포가 관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농포로 변하는데요. 농포는 일반 세균이 감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소독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화상 흉터랑 거의 비슷하게 그 흉터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얼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주 신경 써서 치료를 잘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얼굴 쪽으로 대상포진이 오게 되면은 흉터를 정말 맞아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바이러스가 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신경계 쪽 후유증은 혹시 없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뇌염이나 뇌수막염 이런 경우도 앓을 수 있고요. 안면신경에 침범이 되면은 그 안면신경 마비증이라 그래서 한쪽 얼굴이 돌아가는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눈에 각막이나 아니면은 그 시신경 등을 침범해 가지고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가 더 있을까요? 어렸을 때 수도 예방 접종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12개월에서 15개월 영아들 예방 접종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들에게도 예방 접종이 2차로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경하게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좀 내가 대상포진에 걸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그렇다면 초기 증상을 좀 스스로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나요?
참 본인이 대상포진이다라는 걸 초기 증상으로 알아내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증상이 이제 전신 권태증이 있으면서 몸살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다가 이제 한 4 내지 5일 정도의 동안에 한쪽에 가슴이나 배나 뭐 다리 쪽으로 아니면 안면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보통 발진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알아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외관상 보기에도 저도 사실 이렇게 등 쪽으로 예전에 이렇게 물집처럼 이렇게 수포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그거 대상포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대상포진인가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외관으로 또 알아보는 방법도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발진이나 수포가 나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3일 이내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철저하게 항바이러스제를 주입하고 아니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 1주가량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과 그 다음에 비타민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보통 그 항정관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질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강력한 진통제, 항우울제 등 여러 가지 그 제제를 써서 통증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만 대상포진에서 또 빨리 벗어날 수 있겠네요. 말 잘 오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인 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치료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좀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일주일 정도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1개월이 넘어가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통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 약제들을 뭐 하다못해 마약까지도 사용해서 통증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늦지 않아야 된다. 늦지 그쵸. 않게.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습니까? 늦지 않게. 말씀 잘 듣고. 이미 늦은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약간 일단 검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무엇보다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음식으로 조금 섭취해 주시고 요즘 같이 추울 때는 사실 햇볕 쬐기가 좀 힘들잖아요. 햇볕 받으면서 광합성도 좀 쬐면서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질환 관련 당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은 그 전 국민의 약 20% 이상이 평생 중에 한 번은 대상포진을 겪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30%가 넘는다는 그런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예방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포진 중에서도 이 겉으로 물집이 나지 않는 그런 그 특이한 대상포진도 있기 때문에 항시 통증이 발생되면 바로 의사하고의 면담을 해서 통증의 양상과 그다음에 통증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그 환절기에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연세에 맞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적절하게 휴식, 특히 수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 예를 들자면 비타민 A나 B1이 많은 티아민 같은 것이 많은 음식, 버섯류라든지 그다음에 육류, 그다음에 그 적절한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이 몸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섭취를 충분히 해서 면역력을 높이면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는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바늘 수십 개가 한꺼번에 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대상포진. 정말 통증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딱 들어맞는 질환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건강한 생활 습관만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